김해가 동북아 물류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된 물류 플랫폼 구축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젊은 층이 스스로 찾아오는 활기찬 경제 거점 김해의 미래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AI가 도출한 데이터로 증명하는 2030 김해의 자산 가치. 그 선점의 기회를 담은 전략 보고서 지금 브리핑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경상남도 김해예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김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2025년까지는 무조건 오른다, 아직 한참 저평가다, 이런 기사 제목도 많고 또 엄청난 국책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가 정말 다양합니다. 특정 아파트를 콕 집어서 분석한 신문 기사도 있고요. 동남권 신공항의 미래를 다룬 심층 보도. 그리고 경상남도의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고용 통계. 아, 고용 통계까지요. 네, 그리고 김해시의 미래 청사진이죠. 2040 도시기본계획 연구 자료까지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이번 탐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김해라는 도시의 현재 가치랑 미래 가능성을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해서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한번 파악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잖아요. 바로 경제와 일자리.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김해, 어떤 도시인가요? 그냥 겉에서 보면 부산이랑 창원 사이에 껴있는 조용한 도시 같은데 데이터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자료를 딱 보면요. 김해의 경제 기초 체력이 생각보다 훨씬, 아니 놀라울 정도로 탄탄합니다. 아, 그래요? 우선 경상남도 전체의 고용 지표부터 봐야 하는데요. 2025년 경남 연간 고용률이 63.3%거든요. 63.3%요? 네, 이게 2000년에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로 역대 최고치예요. 그리고 실업률은 2.0%로 전국 평균이 한 2.8%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죠. 잠깐만요. 실업률이 2.0%라고요? 그 정도면 거의 완전 고용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일자리가 정말 풍부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데 바로 그 심장부가 김해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일자리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대체? 바로 산업단지입니다. 김해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약 7,000개나 되는 유망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어요. 7,000개요? 네, 그 중심이 바로 김해 골든루트 1만 산업단지 같은 아주 거대한 산업단지들이죠. 이 골든루트 산업단지 하나만 가지고도 일자리가 한 13,000개. 와, 13,000개. 그리고 연간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8천억 원. 이게 그냥 계획이 아니라 이미 현실인 숫자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먼저 딱 자리를 잡고 그 힘으로 도시 전체가 돌아가고 있다. 딱 이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이 청년 고용이에요. 아, 젊은 사람들이요? 네, 2025년에 경남 청년 고용률이 40%대를 돌파했고요. 청년 실업자 수는 무려 45.5%나 급감했어요. 와, 거의 잘번이 줄었네요. 그렇죠. 제가 아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둘 다 그 골든루트 산단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창원에서 출퇴근하느라 하루에 2시간씩 그냥 길에다 버렸대요. 아, 진짜 힘들었겠네요. 근데 지금은 바로 옆에 있는 주촌면 아파트에 사는데 출퇴근 시간이 10분으로 줄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그게 진짜 중요하죠.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김해의 주택 수요를 만드는 진짜 현실적인 힘인 거죠. 탄탄한 산업 기반이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이게 자연스럽게 주택 수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해 자체의 힘, 그러니까 경제 엔진이 아주 튼튼하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있다면서요. 신공항이랑 광역철도. 바로 이 얘기죠. 네, 바로 그 부분이 김해의 미래 가치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정치적 연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치적 연료요. 네, 먼저 신공항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진짜 오랫동안 동남권 신공항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아, 정말 길었죠. 한때는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안이 유력했지만 2020년에 공식적으로 백지화가 됐고요. 그리고 2021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모든 논란에 그냥 종지부를 딱 찍었습니다. 맞아요. 김해 바로 옆 부산 가덕도에 새로운 국제관문이 생기는 걸로 확정이 된 거죠.
그때 정말 말이 많았죠. 그럼 이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는 게 김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공항이 아니에요. 아, 그냥 공항이 아니다. 네,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해상공항이고요. 더 중요한 건 부산 신항, 그러니까 항만이죠. 그리고 앞으로 생길 철도랑 연계해서 항공, 항만, 철도가 결합된 트라이포트 복합 물류 시스템의 중심이 된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트라이포트라는 게 그냥 공항, 항만, 철도가 한 동네에 있다 이 정도 뜻 이상인 거죠? 그렇죠. 이게 세 개가 합쳐지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뭐 5나 10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물건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지체 없이 바로 배나 기차에 실려서 전국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 동남권 전체의 물류 지도를 아예 바꾸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연구 자료를 보면 예상되는 경제 효과가 생산 유발 16조 2천억 원. 16조요? 네, 고용 유발은 10만여 명에 달합니다. 김해는 지리적으로 가덕도랑 제일 가깝잖아요. 바로 옆이죠. 그래서 이 거대 프로젝트의 최대 배후 도시가 되는 셈이죠. 와, 스케일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하늘길이 열리는 신공항이 하나의 큰 축이라면 땅으로 달리는 철도도 있다면서요. 그 부전마산 복선전철이요? 네, 이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노선이 부산의 중심인 부전역이랑 창원 마산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인데요. 네네. 이게 개통만 되면 김해 장유에서 부산 도심까지 20분에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돼요. 20분대요. 와, 그건 단순히 출퇴근이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김해랑 부산의 경계가 그냥 사실상 허물어지는 거네요. 부산 생활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김해는 이제 부산과 창원을 수요를 모두 흡수하는 완벽한 직주 근접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지연이라는 변수입니다. 아,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이야기는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아직 개통이 안 됐죠? 네, 당초에는 2021년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2020년에 터널 붕괴 사고가 나면서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아, 사고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완공 시점을 2026년 이후 혹은 2027년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2027년이면 거의 3, 4년 뒤인데 그럼 지금 시장 가격에는 마치 내년에 당장 개통될 것처럼 기대감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공사가 더 늦어지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가격에 충격을 줄 위험은 없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리스크입니다. 기대감은 정말 높은데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개통 지연 이슈는 김해 부동산의 잠재력이 현실 가치로 바뀌는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튼튼하고 신공항에 철도까지 들어온다. 이 미래 청사진은 정말 화려하네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실제 아파트 가격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이 미래를 믿고 지갑을 열고 있나?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제 진짜 시장을 들여다볼 차례죠. 시장의 흐름을 먼저 짚어보면 한 2019년 즈음부터 부산 아파트 값이 막 급등하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였던 김해로 투자자들이 먼저 진입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 풍선 효과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2025년 1분기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아파트들이 어딘데요? 1위가 신문동의 더 스카이시티 제니스 앤 프라우로 51건. 와, 압도적이네요. 네, 2위는 주촌면의 김해 센텀 두산 위브더 제니스 37건, 3위는 삼계동 삼계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29건, 그리고 4위가 장유랑 율하의 유라자이 힐스테이트 25건입니다. 그냥 순위만 들으면 뭐 그렇구나 싶은데 여기에 뭔가 숨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상위 4개 단지가 어느 한 핫한 동네에 몰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각각의 단지가 김해의 서로 다른 전략적 거점을 대표하고 있어요. 더 스카이시티는 3,700세대가 넘는 초대형 신축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 센텀 두산일부더 제니스는 산업단지 바로 옆이라는 순수한 직주 근접의 가치, 네네. 그리고 한라비발디는 새롭게 떠오르는 북부권의 중심,
마지막으로 율하자이 힐스테이트는 전통의 강자인 서부권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김해의 성장이 어느 한 지역의 거품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다발적으로 그것도 각기 다른 이유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훨씬 더 안정적인 성장 신호로 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단일 엔진이 아니라 여러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는 다발적 팽창. 이게 현재 김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훨씬 안정적이고 광범위한 성장 기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가격대는 지금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김해 아파트 중에 제일 비싼 곳은 얼마 정도 하나요? 김해의 가격 상한선, 그러니까 천장은 연지공원 푸르지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8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평형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6억 원을 넘어섰어요. 아, 6억을 넘었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율하자이 힐스테이트 같은 서부권 신축 대단지들이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대를 형성하면서 시장의 허리를 딱 담당하고 있고요. 센텀 두산일보다 제니스를 비롯한 주초면 신축 단지들이 4억 원대에서 아주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주력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6억짜리 대장 아파트가 앞에서 끌어주고 4억에서 5억대 신축들이 뒤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모양새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요? 바로 세금 혜택 구간입니다. 현행법상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쉽게 말해서 다주택 투자자들이 집을 여러 채 사도 세금 부담이 훨씬 덜하다는 뜻입니다. 아, 시세로 따지면 대략 4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이 가격대 아파트들은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금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들까지 몰려들어서 거래량이 마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쥐매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하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자체 일자리라는 경제 엔진. 네. 다른 하나는 가덕도 신공항과 광역철도망이라는 미래 가치를 끌어올리는 정치적 엔진. 이 두 엔진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김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단순히 어디가 오른다 이게 아니라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이유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경제적 기초 체력이랑 미래 개발 호재라는 두 개의 축이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매우 역동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신 두 개의 엔진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돼요. 정치적 엔진이라고 하신 신공항이나 철도 사업은 아시다시피 정치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바뀌거나 뭐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있죠. 그 엔진이 만약에 꺼졌을 때의 리스크, 이것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엔진, 즉 김해 자체의 경계력이 중요한 겁니다. 아하. 만약 김해가 단순히 개발 호재에만 의존하는 도시였다면 그 리스크는 매우 크겠죠. 하지만 김해는 이미 7천 개가 넘는 기업과 탄탄한 일자리를 가진 자생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네. 미래 개발 계획은 이 튼튼한 기반 위에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인 셈이죠. 물론 그 정치적 엔진의 속도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도시의 근본적인 가치가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 중에 2049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계획을 보면 김해시가 단순히 잠만 자는 주거도시가 아니라 첨단 산업과 물류가 결합된 스마트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15년 뒤 김해는 어떤 모습일까요? 두 가지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부산과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편안한 위성도시에 머무르는 미래. 아니면 가덕도 신공항의 배후에서 동남권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되는 미래. 이 거대한 변화에 초입해서 김해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일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김해의 미래는 어느 쪽인가요?